오후 2시 부산의 한 정육점 앞.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이 동네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는 가운데 바닥에는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주변으로 흩어진 것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빳빳한 10만 원권 지폐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경찰도 구급대원도 구경꾼들도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평범한 할머니가 왜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그것도 은행에서 갓 뽑아낸 듯한 새 돈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혹시 이 할머니의 정체가 궁금하시나요? 그렇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이런 놀라운 반전이 담긴 실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할머니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인상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한 달 전으로 말이죠. 한 달 전, 똑같은 오후 2시. 부산 중구의 작은 정육점 대박정육의 사장 박철수는 평소와 같이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시계바늘 소리처럼 규칙적인 리어카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수가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또 왔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뒤에는 작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박철수가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한마디. 그게 할머니가 하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드릴까요? 네. 박철수는 냉장고에서 한우 1등급 등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0kg. 일반 가정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었죠. 대형 식당이나 정육점에서나 주문할 법한 양이었습니다. 참, 정말 궁금한데요. 박철수가 고기를 포장하며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죠. 네. 네. 그게 대답인가요? 박철수는 더 자세한 답을 기대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디쯤에서? 됐습니다. 할머니가 박철수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박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기 포장을 마저 끝냈습니다. 총 400만 원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빳빳한 10만 원권 지폐 뭉치였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방금 뽑아낸 것처럼 구김 하나 없는 새 돈이었죠. 할머니는 그 돈 뭉치에서 정확히 40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 안 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이 가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 아니에요. 물론 되죠. 박철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한 돈이네요. 어디서? 됐습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말을 자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50kg의 고기가 담긴 포장을 혼자서 들어올렸습니다. 박철수가 깜짝 놀랐죠. 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무거워서.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 무거운 고기를 리어카에 실어놓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50kg을 혼자서 옮기다니. 박철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며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시각, 정확한 양, 정확한 금액, 그리고 새 돈. 박철수는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처음에는 그냥 부자 할머니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첫째, 시간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분초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2시에 나타났어요. 둘째,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닐까요? 셋째,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보통 단골 손님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인데 할머니는 철저히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8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까요? 내일은 한번 물어봐야겠다. 박철수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주문, 똑같은 새돈, 그리고 똑같은 침묵. 그리고 박철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평범한 사람이 맞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50kg의 고기를 사가는 80대 할머니. 그것도 새 돈으로만 계산하고 대화도 거부하는 할머니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신비로운 이웃이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박철수의 시선에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 할머니에 대해 박철수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할머니의 정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철수가 할머니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철수만이 아니었어요. 정육점에서 2블록 떨어진 맛있는 반찬 가게의 사장 이영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이상하다니까. 이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김말순 할머니. 왜? 뭐가 이상한데? 남편이 대충 대답했지만 이영희는 진지했어요. 매일 오후 2시 10분에 와서 반찬을 대량으로 사가거든. 그게 뭐가 이상해? 식당이라도 하는 거 아냐? 이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식당이면 배달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며칠치를 한 번에 주문하잖아. 근데 이 할머니는 매일 와. 정말 매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이상해. 맨날 새 돈이야. 빳빳한 10만 원짜리로만 계산한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돈? 응. 마치 은행에서 방금 뽑아낸 것처럼. 그런데 옷은 왜 그렇게 낡은 걸 입고 다니는지. 이영희의 말을 듣던 남편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영희는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 사장 김덕수를 만났어요. 아, 영희야. 덕수 오빠. 오랜만이네. 그런데 말이야. 김덕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동네 김말순 할머니 알지? 이영희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 맞다. 오빠도 그 할머니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구나. 응, 너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도 매일 와. 정확히 오후 2시 20분에. 우리는 2시 10분이야. 그럼 우리 가게 다음에 내 가게로 가는 건가? 이영희가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거야? 라면, 쌀, 생필용품. 정말 많이 사가. 한 번에 10만 원어치씩. 우리 가게에서도 그 정도야. 김치, 반찬류를 대량으로. 김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이영희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돈이 정말 이상해. 맨날 새 돈이야. 우리도 그래. 10만 원짜리 새 돈으로만 계산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그런데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옆 건물 약국의 사장 정민수였죠. 잠깐만요, 두 분. 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말순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야, 너도 아는 거야? 이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 약국에도 매일 와요. 오후 2시 반에. 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화제, 감기약, 파스. 이런 걸 대량으로 사가요. 역시나. 김떡수가 손뼉을 쳤어요. 정육점, 반찬가게, 슈퍼마켓, 약국. 순서대로 다니는 거네.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육점이 첫 번째구나. 박철수한테도 물어봐야겠어. 세 사람은 급히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야. 이영희가 정육점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어요. 김말순 할머니 얘기 좀 하자. 박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너희들도 그 할머니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구나. 역시. 4명의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 정확히 같은 양을 주문해. 새 돈으로만 계산해. 대화는 거의 안 해.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약국 사장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우연히 할머니를 뒤따라가 봤거든. 진짜?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가 우리 동네 끝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집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어. 뭐라고? 박철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업소용 냉장고 2대? 이영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분명히 봤어. 대형 업소용 냉장고 2대. 그런데 집은 정말 낡았어.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수백만 원어치의 식료품과 생필용품을 사들이는 할머니. 그런데 집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다고. 이거 뭔가 사업을 하는 거 아니야? 김떡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매일? 이영희도 고개를 갸웃했죠.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지?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매일 거액의 현금으로 대량의 식료품을 구매한다. 그것도 새 돈으로만. 대화는 거부하고 집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박철수가 제안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말순 할머니는 정말 평범한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정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때 상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머니가 정말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상인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이 발견한 건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4명의 상인들은 다시 정육점에 모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정말 못 자겠더라. 이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계속 그 할머니 생각만 나서.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약국 사장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 확인이라니. 미행이야. 할머니가 정말 어디서 와서 뭘 하는지 직접 봐야겠어. 김떡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괜찮을까? 혹시 들키면. 들키지 않게 조심히 하면 돼. 정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한번 해보자. 4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박철수는 정육점에서 할머니의 출발을 확인하고 나머지 3명이 순서대로 미행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김말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철수가 평소보다 더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했어요. 네. 박철수는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50kg의 한우 등심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빳빳한 새 돈으로 계산을 마쳤어요. 그런데 할머니, 박철수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이렇게 좋은 고기를 많이 쓰시는지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궁금하세요? 박철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단골이시니까 궁금해서. 됐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를 리어카에 실고 정육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문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갔거든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박철수가 휴대폰으로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음. 조심해. 이영희가 반찬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네. 이영희도 평소보다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고르는 모습, 돈을 꺼내는 모습, 모든 것을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살 때 잠깐 라벨을 확인하더니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평소랑 다른 걸로 바꾸시네요? 할머니가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네. 좀 더 좋은 걸로. 그런데 이게 더 비싼데 괜찮으세요? 됐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다음은 김떡수의 차례였어요. 슈퍼마켓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들어왔을 때 김떡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라면과 쌀, 생필용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문 쪽을 힐끗힐끗 보는 게 신경 쓰였어요. 드디어 마지막 정민수의 약국 차례였습니다. 할머니가 약국에 들어왔을 때 정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거든요. 소화제랑 파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민수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사람 없었나요? 예. 정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정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국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진짜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정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돌아서 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는 거였어요. 왜 따라오세요? 정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들켜버린 거죠. 저는 그냥 같은 길이라서. 거짓말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할머니,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세요.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평소에 그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강하고 단호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수가 할머니 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주민이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말순이 할머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잘 됐네요. 저도 할머니 때문에 좀 이상했거든요. 정민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셨는데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상한 소리요? 차 소리도 나고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새벽에만 그래요. 새벽 3시, 4시쯤에. 정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차요? 여러 대 와요. 트럭도 오고 승용차도 오고. 그런데 금방 가버려요. 얼마나 자주요? 거의 매일이요. 한 달 전부터 그랬거든요. 정민수는 급히 다른 상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4명이 다시 모였어요. 들켰어? 박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완전히 들켰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그리고 정민수는 이웃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새벽에 여러 대 차가 와 이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매일 새벽 3시, 4시쯤에 트럭도 오고 승용차도 온다고 김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냐?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사들이고 집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있고 새벽엔 수상한 차들이 드나든다. 그리고 새 돈으로만 계산한다. 이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에 드나드는 수상한 차들, 업소용 냉장고, 그리고 새 돈으로만 하는 거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잠깐, 이 상황에서 상인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일까요?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후 2시, 부산의 한 정육점 앞.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이 동네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는 가운데 바닥에는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주변으로 흩어진 것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빳빳한 10만원권 지폐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경찰도 구급대원도 구경꾼들도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평범한 할머니가 왜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그것도 은행에서 갓 뽑아낸 듯한 새 돈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혹시 이 할머니의 정체가 궁금하시나요? 그렇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이런 놀라운 반전이 담긴 실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할머니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인상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한 달 전으로 말이죠. 한 달 전, 똑같은 오후 2시. 부산 중구의 작은 정육점 대박정육의 사장 박철수는 평소와 같이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시계바늘 소리처럼 규칙적인 리어카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수가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또 왔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뒤에는 작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박철수가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한마디. 그게 할머니가 하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드릴까요? 네. 박철수는 냉장고에서 한우 1등급 등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0kg. 일반 가정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었죠. 대형 식당이나 정육점에서나 주문할 법한 양이었습니다. 참,
정말 궁금한데요. 박철수가 고기를 포장하며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죠. 네, 네. 그게 대답인가요? 박철수는 더 자세한 답을 기대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디쯤에서? 됐습니다. 할머니가 박철수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박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기 포장을 마저 끝냈습니다. 총 400만 원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빳빳한 10만 원권 지폐 뭉치였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방금 뽑아낸 것처럼 구김 하나 없는 새 돈이었죠. 할머니는 그 돈 뭉치에서 정확히 40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 안 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이 가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 아니에요. 물론 되죠. 박철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한 돈이네요. 어디서? 됐습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말을 자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50kg의 고기가 담긴 포장을 혼자서 들어올렸습니다. 박철수가 깜짝 놀랐죠. 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무거워서.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 무거운 고기를 리어카에 실어놓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50kg을 혼자서 옮기다니. 박철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며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시각, 정확한 양, 정확한 금액, 그리고 새 돈. 박철수는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처음에는 그냥 부자 할머니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첫째, 시간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분초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2시에 나타났어요. 둘째,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닐까요? 셋째,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보통 단골 손님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인데 할머니는 철저히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8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까요? 내일은 한번 물어봐야겠다. 박철수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주문, 똑같은 새 돈, 그리고 똑같은 침묵. 그리고 박철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평범한 사람이 맞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50kg의 고기를 사가는 80대 할머니. 그것도 새 돈으로만 계산하고 대화도 거부하는 할머니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신비로운 이웃이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박철수의 시선에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 할머니에 대해 박철수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할머니의 정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철수가 할머니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철수만이 아니었어요. 정육점에서 2블록 떨어진 맛있는 반찬 가게의 사장 이영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이상하다니까. 이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김말순 할머니. 왜? 뭐가 이상한데? 남편이 대충 대답했지만 이영희는 진지했어요. 매일 오후 2시 10분에 와서 반찬을 대량으로 사가거든. 그게 뭐가 이상해? 식당이라도 하는 거 아냐? 이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식당이면 배달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며칠치를 한 번에 주문하잖아.
근데 이 할머니는 매일 와. 정말 매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이상해. 맨날 새돈이야. 빳빳한 10만 원짜리로만 계산한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돈? 응. 마치 은행에서 방금 뽑아낸 것처럼. 그런데 옷은 왜 그렇게 낡은 걸 입고 다니는지. 이영희의 말을 듣던 남편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영희는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 사장 김덕수를 만났어요. 아, 영희야. 덕수 오빠. 오랜만이네. 그런데 말이야. 김덕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동네 김말순 할머니 알지? 이영희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 맞다. 오빠도 그 할머니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구나. 응, 너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도 매일 와. 정확히 오후 2시 20분에. 우리는 2시 10분이야. 그럼 우리 가게 다음에 내 가게로 가는 건가? 이영희가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거야? 라면, 쌀, 생필용품. 정말 많이 사가. 한 번에 10만 원어치씩. 우리 가게에서도 그 정도야. 김치, 반찬류를 대량으로. 김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이영희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돈이 정말 이상해. 맨날 새돈이야. 우리도 그래. 10만 원짜리 새돈으로만 계산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그런데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옆 건물 약국의 사장 정민수였죠. 잠깐만요, 두 분. 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말순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야, 너도 아는 거야? 이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 약국에도 매일 와요. 오후 2시 반에. 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화제, 감기약, 파스. 이런 걸 대량으로 사가요. 역시나. 김덕수가 손뼉을 쳤어요. 정육점, 반찬가게, 슈퍼마켓, 약국. 순서대로 다니는 거네.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육점이 첫 번째구나. 박철수한테도 물어봐야겠어. 세 사람은 급히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야. 이영희가 정육점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어요. 김말순 할머니 얘기 좀 하자. 박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너희들도 그 할머니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구나. 역시. 4명의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 정확히 같은 양을 주문해. 새 돈으로만 계산해. 대화는 거의 안 해.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약국 사장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우연히 할머니를 뒤따라가 봤거든. 진짜?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가 우리 동네 끝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집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어. 뭐라고? 박철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업소용 냉장고 2대? 이영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분명히 봤어. 대형 업소용 냉장고 2대. 그런데 집은 정말 낡았어.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수백만 원어치의 식료품과 생필용품을 사들이는 할머니. 그런데 집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다고. 이거 뭔가 사업을 하는 거 아냐? 김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매일? 이영희도 고개를 갸웃했죠.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지?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매일 거액의 현금으로 대량의 식료품을 구매한다. 그것도 새 돈으로만. 대화는 거부하고 집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박철수가 제안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말순 할머니는 정말 평범한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정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때 상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머니가 정말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상인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이 발견한 건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4명의 상인들은 다시 정육점에 모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정말 못 자겠더라. 이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계속 그 할머니 생각만 나서.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약국 사장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확인이라니. 미행이야. 할머니가 정말 어디서 와서 뭘 하는지 직접 봐야겠어. 김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괜찮을까? 혹시 들키면. 들키지 않게 조심히 하면 돼. 정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한번 해보자. 4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박철수는 정육점에서 할머니의 출발을 확인하고 나머지 3명이 순서대로 미행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김말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철수가 평소보다 더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했어요. 네. 박철수는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50kg의 한우 등심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빳빳한 새 돈으로 계산을 마쳤어요. 그런데 할머니. 박철수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이렇게 좋은 고기를 많이 쓰시는지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궁금하세요? 박철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단골이시니까 궁금해서. 됐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를 리어카에 실고 정육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문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갔거든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박철수가 휴대폰으로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음. 조심해. 이영희가 반찬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네. 이영희도 평소보다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고르는 모습, 돈을 꺼내는 모습, 모든 것을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살 때 잠깐 라벨을 확인하더니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평소랑 다른 걸로 바꾸시네요? 할머니가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네. 좀 더 좋은 걸로. 그런데 이게 더 비싼데 괜찮으세요? 됐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다음은 김덕수의 차례였어요. 슈퍼마켓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들어왔을 때 김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라면과 쌀, 생필용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문 쪽을 힐끗힐끗 보는 게 신경 쓰였어요. 드디어 마지막 정민수의 약국 차례였습니다. 할머니가 약국에 들어왔을 때 정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거든요. 소화제랑 파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민수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사람 없었나요? 예. 정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정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국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진짜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정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돌아서 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는 거였어요. 왜 따라오세요? 정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들켜버린 거죠. 아, 저는 그냥 같은 길이라서. 거짓말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할머니,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세요.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평소에 그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강하고 단호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수가 할머니 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주민이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말순이 할머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럼 잘 됐네요. 저도 할머니 때문에 좀 이상했거든요. 정민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셨는데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상한 소리요? 차 소리도 나고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새벽에만 그래요. 새벽 3시, 4시쯤에. 정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차요? 여러 대 와요. 트럭도 오고 승용차도 오고. 그런데 금방 가버려요. 얼마나 자주요? 거의 매일이요. 한 달 전부터 그랬거든요. 정민수는 급히 다른 상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4명이 다시 모였어요. 들켰어? 박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완전히 들켰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그리고 정민수는 이웃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새벽에 여러 대 차가 와. 이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매일 새벽 3시, 4시쯤에. 트럭도 오고 승용차도 온다고. 김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냐?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사들이고 집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있고 새벽엔 수상한 차들이 드나든다. 그리고 새 돈으로만 계산한다. 이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에 드나드는 수상한 차들, 업소용 냉장고, 그리고 새 돈으로만 하는 거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잠깐, 이 상황에서 상인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일까요?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최민호 순경은 아들 민수의 사진을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할머니가 사시는 모습을 직접 본 분 있나요? 최민호가 상인들에게 물었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게에서만 봤어요. 그럼 이웃분들께 한번 물어보죠. 최민호 순경과 상인들은 할머니 집 주변 이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말순이 할머니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안타까우신가요?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왜 그렇게 사시는지.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사신다는 거죠?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그것도 라면이나 빵 하나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끼만요? 네. 아침, 점심은 굶으시고 저녁에 라면 하나만. 가끔 빵도 드시고. 박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0억이 있는 분이 하루에 라면 한 개만 드신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으시고 전기도 아껴 쓰세요. 밤에 집을 보면 형광등 하나만 켜놨어요. 이영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은 뭘 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중얼거리시는데요? 민수야, 엄마가 너 대신 배불리 먹여줄게라고. 가슴이 아파요, 정말. 최민호 순경은 더 많은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검소하게 사세요. 돈이 많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더 놀라운 증언도 있었어요. 겨울에도 보일러를 잘 안 켜세요.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세요. 가끔 쓰레기 봉투에서 버린 음식을 주워 드시는 것도 봤어요. 김떡수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3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때 할머니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이웃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 말순이 때문에 오신 거구나. 네, 할아버지. 혹시 할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할머니. 참 불쌍해요. 어떤 점이요? 민수가 죽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평상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고 첫 월급도 받고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민수가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이번 주말에 첫 월급으로 한우 사드릴게요.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한테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라고.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민수가 한우를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가 완전히 변했어요. 맨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좋아했는데 라고 자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군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뭔가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된 거 아시죠? 네. 그런데 당첨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한우를 300kg 샀어요. 300kg요? 네. 그리고 동네 보육원에 전부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민수가 사드리려던 한우예요. 민수 대신 아이들이 먹어주세요라고. 최민호 순경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 대신 세상 사람들 배불리 먹일게라고 하면서 기부를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음식을. 맞아요. 자기는 라면 하나로 버티면서 민수 목까지 합쳐서 남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영희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했네요. 김떡수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상하다고. 정민수는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뭔가요?
할머니가 기부하는 곳들 있잖아요. 보육원, 요양원, 쪽방촌. 네. 전부 민수가 생전에 봉사활동을 했던 곳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민수가 대학생 때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보육원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요양원 어르신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최민호 순경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아들이 사랑했던 곳들을 계속 돌보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민수 대신에 말이에요. 이제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되었어요. 할머니가 왜 매일 정확히 오후 2시에 나타났는지. 그 시간이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오던 시간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조용히 행동했는지. 남들이 알면 민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왜 새 돈으로만 계산했는지. 민수가 첫 월급으로 사주려던 마음을 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샀는지. 자신의 몫과 민수의 몫을 합쳐서 세상 사람들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못다한 효도를 세상 사람들한테 대신 하고 있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라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박철수, 이영희, 김떡수, 정민수, 그리고 최민호 순경까지. 모두가 할머니의 숭고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30억이라는 거액이 있으면서도 자신은 라면 하나로 버티면서 돌아가신 아들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을 범죄자 취급했구나. 이영희도 흐느꼈습니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최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최민호입니다. 전화를 받은 최민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 최민호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끄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할머니가 깨어나셨대요. 정말요? 네. 그런데 최민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 해요. 경찰관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할머니가 깨어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혹시 상인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들려줄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울릴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5사람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최민호 순경과 4명의 상인들 모두 할머니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이라니. 우리가 한 짓을 보면. 이영희도 눈물이 고였어요.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민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보다 더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5사람은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윈 몸에 링거까지 맞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거든요. 할머니. 박철수가 말을 시작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가와서 앉으세요. 상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머니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해서. 그만해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만 끌어안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 얘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가 죽고 나서 제가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살았어요.
민수와 저만의 추억, 민수와 저만의 약속.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궁금해할 만했어요. 저도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때문에 이렇게 아프신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지치셨다고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가끔 민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일까? 하고 말이에요. 최민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의문이 드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수가 정말 원했던 건 제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였구나 싶어서요. 김떡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함께 나눈다는 게요? 민수가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어요. 엄마, 좋은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할머니가 상인들을 차례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만 하고 있었네요. 민수의 뜻과는 반대로 박철수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맞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든 말씀하세요. 정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민수의 뜻을 이어가 주실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몸도 약하고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이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어요. 박철수 씨는 고기를, 이영희 씨는 반찬을, 김떡수 씨는 생필용품을, 정민수 씨는 약품을. 각자 잘 아시는 분야가 있잖아요. 최민호 순경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동네 다른 분들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희가 꼭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이영희도 일어났어요. 저희 모두 할 거예요. 김떡수와 정민수도 동시에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민호 순경이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할머니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민수가 생전에 자주 말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엄마,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동네에 누구나 와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를 하나 만들고 싶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그럼 박철수가 제안했어요. 민수의 냉장고를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영희가 손뼉을 쳤어요. 우리 시장 한복판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매일 돌아가면서 음식을 채워넣고. 김떡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게 하고. 정민수도 신이 났어요. 최민호 순경이 말했어요. 제가 허가 관련 일들은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는 정말로 민수의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냉장고 앞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여분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마이너스 민수와 엄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려운 이웃들은 음식을 가져갔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다 놨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철수, 이영희, 김떡수, 정민수, 그리고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가 이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드신다는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밥 먹어. 내가 원했던 대로 말이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계시지는 않나요? 작은 관심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짜 마지막 비밀이 있거든요.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냉장고는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일 오후 2시, 여전히 김말순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박철수, 이영희, 김떡수, 정민수가 함께 나타나거든요.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냉장고에 채워 넣으면서 말이죠. 오늘은 한우가 많이 남았네요. 박철수가 고기를 넣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김치 새로 담근 거 가져왔어요. 이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동네 빵집 사장님도, 과일가게 아주머니도, 심지어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수의 냉장고를 채워나갔어요. 이상하네요. 어느 날 최민호 순경이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비우는 사람보다 채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냉장고는 항상 넘칠 정도로 가득 찼고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늘 행복해 하셨습니다. 민수야 봐. 내 꿈이 이렇게 커졌어.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에게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었어요. 대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김지영이라고 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육원은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음식을 가져다 준 곳 중 하나였거든요. 아, 그래요? 어쩐 일로?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보육원에서 할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고기 먹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기는 민수라는 청년이 사주려던 거였는데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사주시는 거야 라고. 할머니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민수 오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영이가 합격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민수 오빠처럼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함께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 한 명과 땅에 있는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들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 오빠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도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줄게요. 할머니는 그 순간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너 보고 있지?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던 할아버지는 건강해져서 이제 직접 민수의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놓으셨고, 쪽방촌에서 도움을 받던 아저씨는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매주 라면을 기부하셨어요. 모두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나눔이구나. 박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주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김떡수가 말했어요. 민수 씨가 정말 대단한 꿈을 꾸셨네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다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뿐이죠. 정민수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그럼 민수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수는요?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친구가 도시락이 없으면 자기 것을 나눠주고, 할아버지가 무거운 걸 들고 가시면 대신 들어드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보육원, 요양원, 쪽방촌.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갔죠. 그런데 민수가 자주 말했어요. 엄마,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할머니가 민수의 냉장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던 거였거든요. 할머니. 최민호 순경이 말했어요. 민수 씨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야 내 마음을 제대로 알겠어. 내가 원했던 건 그냥 배부르게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였구나. 그 순간 마치 하늘에서 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 민수의 냉장고는 동네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냉장고 2호점이 생겼다고 하던데 박철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3호점도 곧 생긴대요. 이영희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늘 감사해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꾼 작은 꿈이 이렇게 커다란 사랑의 물결이 되다니. 어느 조용한 저녁 할머니는 민수의 사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처음엔 내가 없어서 너무 슬펐어. 그래서 엄마 혼자 네모까지 하려고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엄마가 혼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였지.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엄마도 알겠어. 너는 죽은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어. 그리고 매일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어. 고마워, 민수야. 엄마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김말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조용히 남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민수처럼 누군가를 위한 작은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만난 특별한 이웃의 이야기나 여러분이 가진 작은 꿈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말순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민수가 꾸었던 꿈을 이어가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 한번,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수의 냉장고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김말순 할머니처럼 민수처럼 살아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내일 또 만나요.